친구에게 너는 뭘 좋아해?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남의 성공만 보다 보니 내 감각이 녹슬어서 방향을 잃은 거거든요. 비교는 처음엔 자극처럼 느껴지지만 어느새 판결로 바뀌어서 남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내 하루 전체를 불합격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버리죠. 무대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무대만 훔쳐보며 표정 관리하는 사람으로요. 오늘은 왜 우리가 늘 나답게 살기 힘든지를 비교 심리와 자아 혼란의 구조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처럼 살던 습관을 끊고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방법까지 과장 없이 도움되는 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할게요.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몰아붙이지 않겠습니다. 뇌가 어떻게 흔들린지부터 보고 오늘 끝나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작은 방법까지 챙겨서 마무리할 겁니다. 듣고 나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가 남을 거예요. 가상의 인물 민준을 한 명 데려오겠습니다. 32살, 평범하게 일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데 늘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잘 살고 있는데도 내가 나로 살고 있나가 자꾸 걸리거든요. 이런 패턴은 의외로 아주 흔해서 당신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피드를 열어봅니다. 그곳엔 여행, 몸, 돈, 커리어의 베스트 컷만 흘러가고 뇌는 그걸 평균이라고 착각하면서 조용히 비교를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만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 왜 이런지를 아는 순간부터 통제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핵심은 정보량이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남의 결과만 연속으로 보면 내 현재가 자동으로 낮아지고 그 낮아진 기분을 메우려 다시 더 자극적인 비교를 찾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사회 비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내 능력과 가치를 가늠하는데 문제는 비교가 잦아질수록 내 기준이 점점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특히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가 반복되면 동기가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결론이 남고 그 결론이 다음 선택을 또 더 작게 만들거든요. 민준이 힘든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평가의 표준이 매일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의 표준은 인기 계정이고 내일의 표준은 직장 동기라서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표준이 바뀌면 목표도 바뀌고 목표가 바뀌면 정체감도 흔들리죠. 그래서 하루 끝에는 나는 누구지가 커지고 시작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가 더 커집니다. 결국 나다움은 기분이 아니라 방향이고 방향은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자기 불일치라는 틀이 얹힙니다. 실제의 나와 이상적인 나,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나가 벌어질수록 불안과 죄책감이 늘어나는데 그 감정이 자아를 더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되면 비교를 끊는 방법이 의지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 습관의 설계로 바뀝니다. 이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진짜로 속이려는 연기가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보이게 하려는 연기요. 그런데 연기가 길어질수록 내 감각은 더 희미해지죠. 나답게 산다는 건 특별한 캐릭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치와 감정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보는 정렬입니다. 정렬이 깨지면 우리는 계속 어긋난 선택을 하면서도 이유를 모르게 돼요. 정렬이 깨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감정의 정확도입니다. 기뻐도 무덤덤하고 싫어도 참아버리며 억울해도 웃어넘기죠. 그러면 내 기준을 만들 제 재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애니어그램 4번 성향은 이 지점에 특히 예민하거든요. 의미와 고유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면을 깊이 보는데 비교가 붙으면 그 깊이가 자기 공격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 문장이 동시에 띕니다. 나는 특별해야 해와 나는 모자라가 같이 뛰죠. 이 모순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미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생기는 충돌입니다. 문제는 남의 기준을 빌려오면 잠깐은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남의 옷은 처음엔 멋지지만
결국 숨이 막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비교에 끌릴까요? 비교는 불안한 뇌가 쓰는 빠른 계산기입니다. 안전을 확인하려는 본능인데 디지털 환경이 그 계산기를 끝없이 과열시키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은 자극을 더 보여주고 자극은 더 비교를 만들며 비교는 다시 클릭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쁜 습관이기 전에 설계된 흐름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함정은 과정이 빠진 비교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는 진하게 보면서 남의 실패, 지루함, 불안은 거의 못 봅니다. 내 과정과 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는 언제나 나를 치게 만들죠. 그러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움츠러든 마음은 더 안전한 답을 찾으려 남의 기준을 더 가져옵니다. 그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게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목표가 아니라 실패를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작은 흠이 나는 별로로 번역되면서 자아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또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늘어나죠.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해, 이 정도는 버텨야 해 같은 말이 나를 움직이는 동시에 계속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마음 읽기가 따라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별로라고 생각했을 거야 같은 확신이 생기는데 확인한 적은 없는데도 머릿속에서 이미 판결이 끝나버리거든요. 감정 억압도 같이 옵니다. 부러움, 질투, 서운함을 못난 감정으로 눌러버리는데 그 감정들은 사실 내 욕구의 방향표입니다. 눌러버리면 방향표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해결은 비교하지 말자 같은 결심이 아닙니다. 비교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비교가 올라올 때 내가 핸들을 잡는 기술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기술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비교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비교는 대체로 피곤할 때, 외로울 때, 일이 꼬였을 때 커집니다. 비교는 종종 감정을 견디기 싫어서 하는 대체 행동이거든요. 민준도 야근 후에 집에 오면 허무합니다. 그 허무를 채우려 피드를 켜고 남의 삶을 보며 나는 뭐지로 더 내려가죠. 그러니 첫 처방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타이밍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 이후에는 비교를 키우는 앱을 아예 닫아두세요. 의지가 아니라 규칙으로요. 대신 산책, 샤워, 음악처럼 자극이 낮은 행동을 넣으면 비교의 파도가 확 줄어듭니다. 내 기준 한 문장을 만드는 게 두 번째입니다. 거창한 인생 철학 말고 이번 달에만 쓰는 문장 하나면 됩니다. 나는 속도를 늦춰도 정직하게 간다처럼요. 기준 문장이 왜 필요하냐면 기준이 없을 때 뇌는 남의 기준을 자동으로 불러오거든요. 문장 하나가 있으면 자동 불러오기가 줄고 선택이 조금 더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다시 읽는 게 세 번째입니다. 부러움이 올라오면 왜 부럽지? 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로 옮겨보세요. 부러움은 욕구의 그림자라서 힌트가 꽤 정확합니다. 민준이 친구의 해외 이직을 보고 흔들렸다면 핵심은 이직 자체가 아니라 자율성일 수 있거든요. 상사 눈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부러운 거죠. 욕구가 보이면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작은 진짜 행동이 네 번째입니다. 진정성은 감정만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내 기준 문장에 맞는 행동을 하루에 하나만 하세요. 10분짜리라도 충분하고 작아야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간다를 세웠다면 오늘 대화에서 과장 한 번을 줄이는 거예요. 속도를 늦춘다를 세웠다면 퇴근 후 20분은 자극 없이 쉬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은 뇌에게 나는 내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다를 증명하거든요. 자기 연민이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연민은 나를 봐주는 태도지, 나를 봐주는 변명이 아닙니다.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할지 떠올리고 그 말을 나에게도 같은 톤으로 해주는 거예요. 민준이 나는 남처럼 못 살아 라고 자책할 때 친구에게는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잠깐 쉬어도 돼. 라고 할 겁니다. 그 문장을 나에게도 들려줘야 비교의 독이 덜 퍼지죠. 비교는 차가운 시선에서 자라고 나다움은 따뜻한 시선에서 자랍니다.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내가 되면 밖의 평가가 덜 무서워져요.
남의 성공을 볼 때 자동으로 자책하는 회로를 바꾸는 게 6번째입니다. 좋겠다. 다음에 나도 응원해.를 붙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되면 비교가 연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훈련이거든요. 뇌는 반복을 학습하니까요. 남의 성취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나를 깎던 길이 의미를 찾는 길로 조금씩 바뀌면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그리고 감정 언어를 늘려야 합니다. 좋다 싫다만으로는 내 기준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답답하다, 허전하다, 긴장된다, 뿌듯하다 같은 단어가 늘면 선택이 더 정확해집니다. 감정 언어가 늘면 나는 지금 허전해서 비교하는구나 처럼 상황을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히면 대처도 쉬워지죠.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잠을 자거나 몸을 움직이면 허전함이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준이 모임에서 요즘 뭐 하고 지내?를 들었을 때 그는 멋진 답을 만들려다 얼어붙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평가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이때 쓸 수 있는 안전한 문장은 요즘은 내 속도를 찾는 중이에요 입니다. 과장도 없고 회피도 아니며 내 기준을 부드럽게 선언하는 말이거든요. 나답게 산다는 건 결국 내 속도와 내 의미의 합입니다. 빠르게 사는 사람이 나답고 느리게 사는 사람이 남답다는 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선택했느냐, 떠밀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내 기준은 어떻게 더 선명해질까요? 매일 밤 3분만 질문 하나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나다웠던 순간은 언제였지라는 질문입니다. 작은 순간이 기준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오늘 남의 기준으로 살았던 순간은 언제였지 또 같이 적어보세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패턴을 찾으려는 겁니다. 패턴을 알면 다음번엔 대비가 가능해지고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답게 살려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대단한 결심은 대단한 피로를 부르고 피로는 다시 비교로 도망가게 만들죠. 그래서 방법은 반드시 쉬워야 합니다. 기준 문장 하나, 감정 단어 3개, 작은 행동 하나. 이 3개만 유지해도 바깥 기준이 내 안을 점령하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환경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비교를 키우는 계정은 숨기고 나를 고르게 만드는 콘텐츠를 가까이 두세요. 의지보다 환경이 강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보이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따라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늘 평가하는 사람 곁에서는 나다움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를 질문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나다움이 커지죠. 질문은 안전을 만들고 안전은 표현을 만듭니다. 애니어그램 4번 감수성은 날카롭고 소중합니다. 그 감수성은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니까요. 다만 비교가 붙으면 그 능력이 자기 공격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대신 고유로 옮겨야 합니다. 나는 특별해야 해는 등수 경쟁이고 나는 고유하다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등수는 늘 불안하지만 고유는 숨을 쉬게 해요. 숨이 쉬어야 선택도 나오고 선택이 나와야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민주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 내 기준 행동을 하고 밤 11시 이후엔 피드를 끕니다. 그리고 감정 단어를 하루 3개만 적습니다. 딱 그 정도로 작게 시작해요. 일주일 뒤 민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대신 나는 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감각이 조금 돌아왔어요. 비교가 올라와도 지금 허전하구나 라고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감각이 돌아오면 욕심도 정리됩니다. 남을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세우고 싶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때의 동기는 오래 갑니다. 내 것이라서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서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나는 뭘 원하지가 안 보일 때 사람은 남이 원하는 걸 대신 원한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오래가면 삶 전체가 남의 과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가치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계속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돈을 더 벌어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건 뭘까? 같은 질문이 내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또 비교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선택을 미룹니다. 선택하면 틀릴까 봐 겁나니까요. 그런데 선택을 미루면 결국 누군가의 기준이 내 하루를 대신 결정하거든요. 그게 제일 손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결정을 내 편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점심 메뉴, 운동 시간, 만남 빈도 같은 사소한 것부터 내가 정한다를 반복하면 큰 선택에서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만약 SNS를 일을 위해 써야 한다면 더더욱 사용 시간과 사용 목적을 분리하세요. 일은 자료 수집이고 비교는 감정 소비입니다. 둘을 섞는 순간 일이 아니라 상처가 남거든요. 마지막으로 나다움은 혼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 기준이 더 또렷해지고 내가 나를 존중할수록 그런 관계가 더 잘 남게 되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나답게 산다는 건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 한 번만 남의 기준을 빌리기 전에 내 기준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첫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비교가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남을 보고 있는가, 내 욕구를 보고 있는가라고요.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요즘 나를 흔드는 비교가 무엇인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주제를 더 깊게 다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